안녕하세요. 글자를 좀 크게 썼는데 보이시는지, 아우, 내가 진짜 이걸 프린트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좀 또렷하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마스터한 그런 젊은 사람이 옆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안 할 건데, 아유, 서툴어서. 자, 여기 이거는 저 장기판에 두 나라 이야기입니다. 한나라와 초나라의 치열한 짧았던 전쟁 이야기인데요. 음, 이 한나라 초나라가 싸웠던 시대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2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어, 그 어느 나라가 망하면서 이렇게 두 나라가 싸웠냐 하면 바로 여러분 진시 황제의 진나라 알죠?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고 하는 시황제의 진나라. 물론 그 당시 중국의 통일은 북부지방에 한해서 중국을 크게 양자강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눈다면 양자강은 양쯔강이거든요. 어,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북쪽 지방, 그 양쯔강 북쪽의 강북지방을 중심으로 그것도 아주 그 강북지방도 아주 일부를 말합니다. 어, 지금의 신장 위구르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중국을 통일했다고 보면 되느냐 하면, 그 진시황릉이 있는 저쪽에 섬서성 그 항하에서 그쪽 부근의 북쪽 지방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고 그 통일한 사람이 시황제입니다. 그러나 진나라 시황제는 통일한 지 15년 만에 15년 만에 나라가 무너집니다. 시황제가 죽고 나서 그 황간 조고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 시황제의 그 큰아들 똑똑했던 부소를 기양 보내 죽이고, 하여튼 그래서 시황제의 진나라는 통일한 지 15년 만에 무너지고, 그래서 전국에서 군웅이 일어났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나라 초나라로 이렇게 압축이 돼가 두 나라가 싸우게 됩니다. 장기판에 두 나라가요. 물론 그 시황제 진나라 앞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공자님, 맹장님, 뭐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런 유명한 성인들이 활동했던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는 약 한 600년간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600년간의 그 분열기를 통일한 시황제의 진나라는 15년 만에 무너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전국에서 많은 군웅들이 일어나가지고 활과하고 다투다가 결국 두 나라, 한나라, 초나라로 압축돼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몇 년간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 한나라, 초나라에서는 결국 누가 이겼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진나라 다음으로 중국을 두 번째로 통일하는 나라 한나라죠. 초나라를 이기고, 그죠? 한나라 한자는 중국 한자 할 때 같은 글자이고, 또 물론 우리 한민족 한자하고는 다르죠. 한나라 한자가, 중국 한나라 한자가 한자, 한문의 한자이기도 하고 중국인 한족의 한자이기도 하고, 중국인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즉 한족 문화권이 형성된 게 이 한나라 때입니다. 그러면 이 한나라는 누가 세운 거냐? 나중에 한나라로 통일해가지고 첫 임금이 되는 한고조 유방입니다. 유방이 한나라로 통일하기 전까지는 패공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유방을 패공이라고 부를게요. 이 패공 유방과 그 다음에 초나라는 항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항우. 그런데 이 초나라가 처음에 훨씬 강했는데, 항우는 독불 장군이었어요. 주위에 부하들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그 중에 항우의 책사, 초나라 항우의 책사였던 범정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나라의 유방의 곁에는
장량도 있고 범정이라는 그런 아주 뛰어난 책사도 있고요. 그거 한나라 유방이 훨씬 세력이 약했는데 커질 수 있었던 것은 초나라 항우와 다르게 이 부하들의 여러 가지 책사의 그 뭐라노 말을 잘 들었던 거죠. 이런 예도 있었어요. 그게 항우가 유방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항우 초나라의 책사 범정이 유방이 나중에 호랑이가 될 테니까 언젠가는 우리의 목숨을 노릴 수 있으니까 우리 초나라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 항우는 그 책사 범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범정이 나중에 결국 항우의 곁을 떠납니다. 쉽게 말해서 독불장군 곁에는 유능한 부하들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점 앉아 이 패공인 유방 한나라의 세력은 커지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 결국 그거 초나라가 위기에 몰려가지고 한나라 군사에 포위되어가지고 마지막에 결국 항우도 자결하고 그러면서 초나라가 망합니다. 망한데 이런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나라 초나라의 장기판의 재미있는 다툼을 또 그 전에 중국 옛날부터의 그 재미있는 춘추전국 시대 이런 역사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거를 진나라 시황제 이전에 기록으로 남긴 이가 사마천입니다. 사마성이 사마고 이름이 천인데 그런데 이 사마천이 기록으로 남길 때 중국은 그 당시 이 한나라 때죠. 한무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고조선을 침략해서 멸망시켰던 이 한나라의 가장 전성기 황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마천이 그 당시 흉노족을 정벌하러 갔던 사람이 그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흉노족에 투항을 했는데 사마천이 그를 옹호하는 건의를 했다가 결국 그 당시 개팍한 그 한무제 성격이 굉장히 개팍했어요. 그 한무제 사람 참 많이 죽였습니다. 한무제도 그 한무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사마천이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사형에 처하자 사형을 면할 수 있는 형벌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궁형입니다. 궁형. 즉 남자들 거세하는 형이죠. 그런데 사마천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쓰고 있는 역사 기록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꼭 후세에 전하고 싶고 그래서 그 역사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스스로 궁형의 형벌을 택해서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사마천이 남긴 대기록이 사기라는 책입니다. 이 장기판이 재미있는 이야기도 이 사마천의 사기에 명문장으로 남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도 그리고 뒤에 여러 재미있는 역사 기록도 이 사마천의 사기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서 우리가 읽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기라는 책은 우리 동아시아 동양에서는 하나의 역사 고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있고 사마천을 우리는 동양 역사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는 우리가 역사책이라 하면 연대순으로 쓴다고 생각하는데 사마천의 사기는 연대순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면 봉기, 열전, 지, 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주제별로 연대순이 아니고 주제별로 그래서 봉기에는 아주 뛰어난 영웅이 아니고 참 뛰어난
제후 왕들 이야기를 봉기편에다가 실었고, 그 다음에 열전은 좀 일반적인 인물들, 그 다음에 이제 지표 이런 거는 뭐 연대표나 제도, 문물 이런 것에 관한 거를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주제별로 기록한 역사 기록인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뭐 기전체라 그러고 하죠. 어쨌든 동양 역사의 아버지는 사마천인데, 사마천이 이런 기록 사기를 남기게 된 것은 이런 고초를 겪고 남겼다는 거고, 제일 핵심이 그 사기에서도 제일 재밌는 부분이 이 초나라 한나라의 장기판에 있는 항우 봉기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걸 원문으로 한번 어떻게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좀 어렵기는 어렵죠.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해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에 있는 사마천의 명문장으로서 우리가 오늘날 접하는 고사성어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두 개만 언급할게요. 그 사면초가라는 거하고 토사구팽이라는 거하고, 이 문장을 만들어낸 이가 사마천입니다. 사면초가라는 것은 사방이 적일 때, 사방이 전부 적으로 에워싸여 있을 때를 사면초가라 그러죠. 어떻게 해치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을 사면초가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유래한 거냐면, 항우 초나라가 마지막 유방 한나라 패공 유방의 군사에 포위되어 있을 때, 마지막으로 지어칠 때 포위되어 있을 때 한나라 군사들이 초나라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된 초나라 군사에게 한나라가 작전상 초나라 노래를 포위하고 있으면서 부른 거죠. 그러니까 포위된 초나라 군사들이 고향 노래에 추억에 젖어가지고 전부 병령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나라 노래를 작전으로 세운 사람이 장량이란 사람입니다. 유방 패공의 책사 장량. 결국 그렇게 해서 초나라는 지게 되죠. 결정적으로. 장량이란 사람은 나중에 조금 이따 해줄게요. 그 다음에 또 토사구팽이라는 이 고사성어도 이 사기에서 유래한 건데요. 사마천이 만든 문장으로. 토사구팽은 뭔가 하면 알고 계시죠? 다 뜻은 알고 계실 겁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주 어려운 시기에 공을 세운 사람을 나중에 그 나라가 이제 통일되고 안정이 되면 그렇게 공을 세운 사람을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없애버린다는 거죠. 어려운 시기를 같이 한 사람을 나중에 안정이 되면 성공하고 난 뒤에는 그런 사람들을 성공시킨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 토사구팽. 쉽게 말해서